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1선의 평양 프리즘 21선입니다. 21선의 평양 프리즘은 탈북민의 시각으로 본 북한 관련 현안에 대해 말씀드리는 방송입니다. 2019년 8월 26일 21선의 평양 프리즘 첫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북한의 신용 대구경 방사포 시험사격과 관련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북한 매체들이 8월 25일 김정은의 지도 아래 신용 초대용 방사포 시험사격에 성공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김정은이 8월 24일 새로 연구개발한 초대용 방사포 시험사격을 지도했다면서 국방과학 기술자들과 군수공업부문 노동계급은 나라의 국방력 강화에서 중대한 우위를 가지는 세계적인 최강의 우리식 초대용 방사포를 연구 개발해내는 전례 없는 기적을 창조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김정은이 시험사격을 통해 초대용 방사포 무기체계의 모든 전술기술적 특성들이 계획된 지표들에 정확히 도달했다는 것을 검증했다고 전했는데요. 또 김정은이 시험사격을 지도한 뒤 정말 대단한 무기라고 우리의 젊은 국방과학자들이 한 번 본 적도 없는 무기체계를 순전히 자기 머리로 착상하고 설계해 단번에 성공시켰는데 총명하다고 또 큰 일을 해냈다고 높이 평가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조선중앙통신은 김정은이 국방공업이 지닌 중대한 사명은 국가방위력을 철벽으로 다져 당과 혁명, 조국과 인민을 보위하고 혁명의 최후 승리를 담보하며 사회주의 강국 건설을 선도하고 적극 추동하는 데 있다, 이렇게 언급했다고 전했습니다. 김정은은 족대 세력들의 가중되는 군사적 위협과 압박 공세를 단호히 제압 분쇄할 우리식의 전략 전술무기 개발을 계속 힘있게 다구쳐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합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한 가지 더 전한 사실이 있는데요. 김정은은 8월 24일은 정말 잊을 수 없는 좋은 날이라며 3년 전 바로 오늘 우리는 세계적으로 몇 안 되는 전략 잠수함 탄도탄 수중시험 발사에도 성공했다며 소회를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렇습니다. 3년 전 8월 24일 북한은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을 발사했죠. 북한은 2016년 8월 SLBM인 북극성 1형 시험 발사에 성공했고 이후에는 성능을 개량한 북극성 3형을 개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시다시피 핵전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핵탄두와 함께 그 핵탄두를 탑재 운반해서 목표에 도달시킬 수 있는 운반수단입니다. 그래서 핵운반수단인 ICBM, 대륙간 탄도미사일과 SLBM,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전략 폭격기, 이 세 가지 수단이 바로 3대 핵전력으로 불리는데요. 결국 3대 핵전력 가운데 북한은 전략 폭격기를 제외한 대륙간 탄도미사일과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이 두 가지 수단을 확보한 것입니다. 자,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그러면 북한은 왜 최근 단거리 탄도미사일과 대형 방사포 발사에 열을 올리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지난해 6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이 싱가포르에서 1차 미북 정상회담을 진행한 이후 핵실험과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 그리고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시험 등 핵전력을 강화하기 위한 북한의 일련의 행동에는 큰 제동이 걸렸습니다. 또 올해 2월 하노이 2차 미북 정상회담이 결렬되면서 미북 협상은 지지부진한 상황입니다. 6월에 판문점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이 만났지만 아직 미북 협상은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북한은 한미연합훈련에 대해 시비를 걸면서 훈련이 끝난 뒤인 24일에도 대구경 방사포를 발사했는데요. 하지만 북한이 신형 무기 도발을 한 것은 24일뿐이 아닙니다. 북한은 올해 5월 4일부터 8월 24일까지 9차례에 걸쳐 단거리 미사일과 방사포를 발사했습니다. 5월 4일 올해 들어 첫 단거리 미사일 10발 안팎을 발사한 이후 매번 2발씩 다 합쳐서 약 26발을 발사했는데요. 북한 스스로 신형 전술 유도무기
신형 대구경 조종 방사포라고 밝힌 신종 무기들을 잇따라 시험 발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 발사에 대해 많은 전문가들이 세 가지 정도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지난 21일 한국이 미국으로부터 F-35의 스텔스 전투기 2대를 추가 도입한 것과 한미연합훈련에 항의하는 차원에서 무력 시위를 벌인 것이라는 것입니다. 북한은 지난 22일 외무성 대변인 담화를 통해 조선반도와 지역에서 신냉전을 불러오는 위험한 군사적 움직임들이 심상치 않게 나타나고 있다면서 자신들의 거듭되는 경고에도 불구하고 한국 당국이 합동군사연습이 끝나기 바쁘게 F-35의 스텔스 전투기들을 미국으로부터 또 끌어들이고 있는 것이 그러한 움직임들 중에 하나라고 규정한 바 있습니다. 둘째는 미북 간 비핵화 실무협상 재개를 앞두고 협상의 주도권을 잡으려는 일종의 신경전이라는 해석입니다. 국제사회의 관심을 집중시키는 동시에 미국을 향해 적극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하는 메시지가 담긴 것으로 해석된다는 건데요. 셋째는 북한이 최근 계속해온 신형 전술유도무기, 신형 대구경 조종 방사포 등 신형 무기들을 완성하기 위한 것이라는 평가입니다. 물론 전문가들의 이 같은 분석에 일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좀 다른 각도로 분석을 해보았는데요. 북한이 5월부터 지속적으로 단거리 미사일과 신형 방사포 사격을 하는 것은 F-35의 스텔스 전투기 2대 추가 도입, 그리고 한미훈련, 미북 간 비핵화 실무협상 재개를 앞두고 협상의 주도권을 잡으려는 일종의 신경전과 무관하지는 않지만 그것이 주요 이유는 아니라는 생각입니다. 저는 북한의 잦은 단거리 탄도미사일, 대구경 방사포 사격은 한국 전역을 사정거리 안에 두는 단거리 탄도미사일과 대구경 방사포, 즉 다연장포를 개발 완성함으로써 확실하게 대남 군사적 우위를 점하려는 북한의 전략적 목표 실현을 위한 계산된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북한이 지난 24일 발사한 대구경 방사포는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최고 고도는 97km, 비행거리는 380여 km, 최대 비행속도는 마하 6.5 이상으로 탐지됐습니다. 구글 사진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비행거리 380여 km면 개성에 배치할 경우 거제도까지, 결국 제주도를 제외한 남한 전역을 사정거리 안에 넣을 수 있습니다. 북한의 지속적인 단거리 미사일, 대구경 방사포 발사는 F-35 스텔스기 도입, 또 한미연합훈련, 미북 협상 촉구와 협상 주도권 확보가 핵심 요인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F-35 스텔스기 도입은 이미 지난 정부에서 결정됐고 북한이 단거리 미사일이나 방사포를 쏜다고 중단될 수 있는 성격이 아닙니다. 이번에 F-35 스텔스기 2대를 들여오기 이전에도 북한은 미사일과 방사포 도발을 했고 그것은 한미연합훈련도 마찬가지입니다. 더욱이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8월 12일 트위터에 올린 글에 따르면 김정은은 친서를 통해 한미연합훈련이 종료되는 20일 이후에는 미사일 시험 발사를 멈추고 협상 재개를 희망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공개한 바 있습니다. 미북 협상 촉구 및 주도권 노림수 주장도 설득력이 떨어지는 것이 북한은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이 6월 판문점에서 세 번째 만남을 갖고 실무협상을 약속하기 전인 5월부터 미사일 발사를 했습니다. 그것도 9차례나 했습니다. 이런 잦은 미사일 발사가 미북 협상에 도움이 될까요? 실제로 아직까지 미북 실무협상은 열리지 않고 있습니다. 또 단거리 미사일을 많이 발사한다고 미북 실무협상에서 북한이 주도권을 질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거기다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방사포 발사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여러 차례 신뢰 위반이 아니며 용인할 수 있다고 언급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5월 10일에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서 그것은 단거리 미사일이고 아주 일반적인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나는 그것이 전혀 신뢰 위반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라고도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이 7월 25일에 발사한 단거리 미사일에 대해서도 전혀 개의치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6일
그냥 단거리 미사일일 뿐 김정은과 내 관계는 좋으니 무슨 일이 일어날지 두고 보자며 많은 사람들이 그런 미사일을 갖고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8월 24일 북한이 대구경 방사포를 발사한 이후에도 미국 정부는 북한과 매우 좋은 관계를 맺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은 미사일 테스트를 좋아하지만 우리는 단거리 미사일을 제한하지 않았다.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보자고 덧붙였습니다. 또 많은 나라들이 그런 미사일을 테스트한다. 여러분이 아마도 알고 있듯이 우리도 며칠 전에 큰 테스트를 했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결국 북한의 잦은 단거리 미사일 대구경 방사포 발사는 미북 협상과는 큰 연관이 없고 첫째는 신형무기 개발, 완성을 통해 활용면에서 대남 군사적 우위를 확실하게 점하고 대한민국을 군사적으로 위협하려는 목적이 가장 큰 것입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이 김정은 개인의 스타일입니다. 김정은은 젊어서 그런지 아니면 성격이 급해서 그런지 지금까지 살펴보면 핵실험, 대륙간 탄도미사일,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등 핵전력 완성 단계에서 외부의 예상보다 훨씬 잦은 빈도로 실험과 발사를 감행했습니다. 물론 단시간에 핵무장을 완성하는 것이 구어느 국가나 가장 선호하는 전략일 것임은 확실합니다. 지난 5월부터 지속되는 단거리 미사일 대용방사포 발사도 빠른 시일 내에 대남 재래식 타격무기들을 개발하고 완성해서 실전 배치하려는 김정은의 전략일 것입니다. 두 번째는 지속적인 군사적 위협과 우리 정부에 대한 비난 등 대남 압박을 통해 한미 군사훈련이나 무기도입 같은 것을 중단 내지는 위축시키고 한미동맹에 균열을 내보려는 목적도 숨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재선이 최대 목표이기 때문에 외교적 성과 가운데 하나인 북한 비핵화와 관련해서 문제가 생기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북한이 핵실험이나 ICBM 발사를 하지 않는 이상 그리고 미 본토에 위협이 되지 않고 자신의 북한 비핵화 업적 선전에 문제가 되지 않는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이나 방사포 사격에는 관심도 없고 크게 신경 쓰지도 않습니다. 이를 잘 알고 있는 김정은은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상황과 심리를 이용해서 미국과의 레드라인은 넘지 않으면서도 미국과 북한 사이에서 고심하고 있는 한국 정부를 곧박하기 위해 단거리 미사일과 대구경 방사포 도발을 지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북한이 최근 우리 정부가 지원하려고 하던 쌀 5만 톤도 거부하고 여러 차례나 남조선 당국자를 지칭하면서 온갖 비난과 욕설을 다 퍼붓고 있는 것이 그 증거입니다. 미국 눈치를 보지 말고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개 등 문재인 대통령이 약속했던 것을 빨리 실행에 옮기라는 압박인 셈입니다. 만약 우리 정부가 북한의 요구를 들어준다면 미국과 갈등이 생길 것이고 그렇게 되면 북한의 의도대로 한미동맹에는 지금보다 더 큰 균열이 생기겠죠. 그렇게 되면 누가 가장 이득을 볼까요? 하지만 북한이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를 받고 있고 북한 비핵화와 미북 협상에 전혀 진전이 없는 상황에서 이 같은 북한의 무리한 요구는 실현되기 어렵습니다. 결국 북한은 앞으로도 미국이 설정한 레드라인은 넘지 않는 선에서 우리 정부에 대한 압박과 군사적 위협 그리고 도발과 비난을 계속할 가능성이 큽니다. 물론 미북 실무협상이 재개된다면 좀 달라지겠지만 말입니다. 하지만 미북 실무협상이 재개돼도 한국을 사정거리 안에 두는 단거리 미사일이나 대구경 방사포 사격 등 재래식 정밀 타격무기 개발과 시험 발사는 계속될 가능성이 큽니다. 물론 물밑에서 북한은 핵탄두 소형화, 정밀화, 그리고 대기권 진입기술 등 핵무력 고도화, 그리고 대륙간 탄도미사일,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등 핵운반 수단과 핵전력 개발에 몰두할 것입니다. 또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전력을 강화하기 위해 4,000톤급 이상 잠수함 개발과 핵추진 잠수함 개발도 추진할 가능성이 큽니다. 여담입니다만 북한에 있을 때 방사포탄에는 옥수수와 목화솜 그리고 설탕이 들어간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당시는 식량난이 심각하던 1990년대였는데요.
먹을 것이 없어서 사람들이 굶어 죽고 영양실조에 걸리고 있는데 방사포탄을 만드는 데 들어갈 옥수수와 목화솜 그리고 설탕이 자강도 지하에 있는 군수공장들의 열차 차량으로 대량 들어간다는 이야기를 듣고 생각이 많았었습니다. 핵 문제는 시간을 끌면서 자연스럽게 핵 보유국 지위를 굳히고 또 대남 재래식 전력은 지속적으로 강화하려는 김정은 정권의 이 같은 전략에 우리 정부와 국방부가 경계심을 늦추지 말고 대비책을 마련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21선의 평양 프리즘 첫 방송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시는 여러분 고맙습니다. 앞으로 더 다양하고 정확한 북한 관련 현안을 준비해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